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유네스코 데스메 심포지엄 세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폐막 행사 이전에 3일째 날 마지막 날 굉장히 중요한 기조연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 후 폐막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 두 개의 중요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키노트 스피커는 커먼즈 사회정의 도시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이시고요.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박배균 교수님이십니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배균입니다. 그럼 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목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Reclaiming Urban Commons in the Era of a Cri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위기의 시대에 도시 커먼즈를 재복원하는 것이, 그리고 또 도시 커먼즈를 만드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최근 들어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죠. 뭐 기후 위기는 다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코비드 팬데믹 있었고, 또 동시에 항상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 게다가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전쟁 등과 같이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모든 위기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정류의 unprecedented한 그런 사회, 경제, 생태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문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까지 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럼 이 위기들은 왜 생겼는가? 여기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뭐 설명들이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뭐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근대 정치 경제적 시스템, 특히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돼 왔던 자유주의 정치 질서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좀 더 직접적인 계기로 본다면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시장 친화적인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들의 공세죠. 그런 것들이 그동안 사회 공동체적 삶을 그나마 지탱하도록 도움을 줬던 생태적이고 또 기초적인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인류 문명이 그런 것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마저도 고갈시킨 뭐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에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결국 사회적 연대와 협력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2년간 지속되어 왔던 신자유주의적 공세 속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그러나 그때도 취약했지만 하지만 존재해왔던 사회 연대 시스템들을 붕괴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의 문제죠.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우리의 출발점은 도시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하필 도시의 전환이 인류가 처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출발점인가? 뭐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우리는 지금 도시혁명의 시대에 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뭐 30여 년 전부터 그런 말 해왔었는데 처음에 어반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논의를 충분히 접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저는 도시에서 혁명을 하자는구나. 도시에서 체제를 부수고 뭔가 큰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류가 혁명적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혁명이다.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게 도시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시 말해서 도시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도시사회를 우리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실천과 도시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깔고요. 또 좀 더 이야기해 보면 현재 인류가 처한 위기는 또 달리 말하면 근대적 시스템의 위기거든요. 국가 중심의 공공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까지도 중요한 정치적 논쟁들은 국가냐 시장이냐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펼쳐져 왔는데 하지만 기존에 존재했었던 국가 중심의 영토주의적 공공성의 체계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때는 뭐 복지의 국가의 확대가 사회적 공적 시스템을 지켜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 투쟁도 하고 뭐 그런 하는 것들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거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국가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다시피 관료주의적 정직성과 그 다음에 뭐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영토화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세계화 진행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하는데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중심의 영토주의적 복지 체계는 제대로 뭐 거기 도움을 주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가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지금 더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진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 생태적 위기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의존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 절망의 정동이 확산되고 그리고 또 절망의 정도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능력주의와 같은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의존할 공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능력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이제 가난하고 거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려움은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의 문제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산돼 나가면서 이제 사회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게다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대추구적인 투기적 행위가 심화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람들은 뭐 부동산에 몰입한다든지 그다음 비트코인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투기적 방식의 경제적 이익에 확대 매몰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근대적인 공적 시스템 자체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 새로운 근대적 공적 시스템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적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 단위이자 스케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혁명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도시사회의 등장과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앙리 르페르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도시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시사회는 두 가지 모순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도시사회를 진입은 항상 거기 양가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도시 사회가 이제 심화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은 도시 내부의 인클로저가 확대되면서 공간의 상품화, 영토화가 심화되고 그러면 더욱더 투기적인 모습의 어떤 경제적 행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또 도시 사회는 동시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도시라는 것은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만남과 마주침을 활성화된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정치와 삶의 에너지가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공간의 상품화와 영토화라는 부정적 힘은 약화시키고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로서의 도시가 지니는 긍정적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저는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뒤로 안 넘어갔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저는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 right to the city라는 개념입니다. right to the city,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도시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1960년대 말에 제안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점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즐기고 노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협동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그리고 도시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과 마주침이 벌어지는 사회적 공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데 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공동 작품인데 옷으로 생산된 것인데, 하지만 이 도시 공간의 사용과 이용과 관리나 계획들은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 정치적 엘리트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뭐 몇몇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만이 도시 공간의 이용과 관리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권한을 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런 어떤 도시라는 공동 작품을 생산하는 데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권리를 가지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도시의 자원에 접근할 개별적 권한을 넘어서서 도시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권리, 그거를 설명하는 권리이죠. 즉 도시와 우리 자신을 만들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도시에 대한 권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죠. 물론 유엔 해비타트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주거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데 이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여전히 추상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서 말한 enabling city라는 개념입니다. enabling city. enabling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 역량 강화, 촉진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걸 더 촉진해주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안적인 도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개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시민, 액티브 시티즌으로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시티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도시의 통치 과정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니즈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집단적으로 공동 생산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티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네이블링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디세이블링 하는 것이 아니고 이네이블링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규범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이네이블링 시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 첫 번째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는 국가는 파트너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위해서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공동체 기반의 거기 역량 강화 이 부분은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가는 시장에 우린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기반의 자율적인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시빅 스피어를 육성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그리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선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는 기존에는 이제 국가는 계획적 또는 관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국가는 하나의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 특히 이제 뭐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국가는 물론 규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시장에서 자본 기업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율적 시민사회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의 구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적절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여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모든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다른 것들 따라와 또는 뭐 아니면 시장에 맡겨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오히려 이제 가장 여기 중요한 저희들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네이블링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커먼스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커먼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링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이네이블 인프라스트럭처를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infrastructure as urban commons, 그리고 두 번째는 infrastructure of urban commons, 세 번째는 infrastructure for urban commons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infrastructure as urban commons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뭐로 봐야 되냐는 규범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그런 차원의 질문인데요. 저희들은 도시에 있는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반 커먼즈로 바라보고 어반 커먼즈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이는 것이 여기 한국에서 이제 뭐 작년 올해 최근에 계속 이제 벌어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장애인들의 지하철에서의 어떤 거기 접근권,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모습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네이블링의 반대말은 디세이블링이잖아요. 디세이블드 피플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상황들이 여기 다 겹치는데요. 지하철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근대적인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한국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접근권, 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타고 내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촉발하는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 이 과정은 다시 뭘 요구하냐 그러면은 기존의 근대적인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 아니었고 디세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였다는 소리입니다. 효율성과 속도라는 기준으로만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장애인들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의 이 disabled people의 투쟁을 통해서 디세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수많은 일반적인 보통의 비장애인 시민들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반 커먼즈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인프라스트럭처, 지하철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반 커먼즈로 규정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오브 어반 커먼즈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본 작동 원리는 어반 커먼즈의 원리의 원칙과 메커니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거기 우리의 삶을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이용하고 만들어내고 매니지하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urban 커먼즈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런 방식과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원을 공동 생산하고 그리고 또 공동 관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커먼으로서의 서브젝티비티, 주체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어반 커먼즈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어반 커먼즈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수단이죠. 어반 커먼즈를 느리고 확충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수많은 이제 거기 분산화된 어떤 거기 뭐 최근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어반 커먼즈를 촉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센트릭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이런 수많은 어떤 그 시스템들이 이제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어반 커먼즈를 확실화시켜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처한 미증유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적 가치와 시스템을 다시 우리는 재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출발점이 도시라는 것이, 도시를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네이블링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걸 궁극적으로는 도시 그 자체를 커먼즈로, 그리고 또 이 도시 그 자체가 다른 수많은 도시 인프라들을 커먼즈 수준으로 조직할 수 있는 메타 인프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협력과 연대의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절망의 정동, 우리를 확산하고 우리 내부의 우리 뱃속에서 움틀고 있는 절망의 정동을 보다 희망의 정동들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희망의 정동이 확산돼 나갈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제 여기 이 자리가 또 거기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자리이기도 해서 에듀케이션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 이런 아까 이네이블링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네이블링 시티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읽지 못하는 희망의 사인을 읽을 수 있는 감각과 신체를 지닌 주체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처에 존재하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희망의 사인과 신호들을 예민하게 감각해서 긍정의 정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연대와 협력의 담론과 재현으로, 이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들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위한 어떤 거기 생정치적 대안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에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신 박백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유네스코 DCMET 심포지엄 주제가 평화,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박백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으셨던 공동 작품으로서의 도시라는 것이 공동 작품으로서의 평화, 또 공동 작품으로서의 문화, 사회 정의라는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런 공동 작품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이번 심포지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번 3일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시다시피 이 행사는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을 하는 이 두 곳에서 동시에 이원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네스코와 케벡 대학교에서도 또 이제 같이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디아 루브레이트 유네스코 세계시민성과 평화교육 부문팀 리더 프로그램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이 폐회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평화, 문화,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 증오, 발언의 증가, 차별, 민주주의 후퇴 등 중대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모인 많은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나 변혁교육, 사회 정의가 포용적이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둥이라는 공통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되고 다양한 분야의 도전 과제에 단 하나의 해결책이나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포지엄에서는 탈식민주의나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 다양성 존중이나 세계 시민성, 그리고 문화 교육 등 평화 실현의 교차점에 있는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자나 연구자, 활동가,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가 현재 도전에 대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이 현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2년 혁신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비전 선언문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학습과 시간, 개인과 사회가 현재를 재구성하고 우리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저는 유네스코의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와 관한 교육에 대한 주요 문서 1974년 권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권고안은 오늘날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능동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행동을 확립하기 위해 최근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유네스코 민주주의, 세계 시민교육 및 변혁교육 석좌 교수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련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대화를 하고 지식 공유를 하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영감을 얻은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첫째 날 우리 진화태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Decolonization of Peace라는 말이 있었죠. 평화를 탈식민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전히 어떤 정치적인 식민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근대 식민성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과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폴카 교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요. 결국에는 교육의 목표가 혹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이 폐해 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폐해 축사로서 무리엘 라베르지 이번 우리 그 심포지엄 공동 주최 기관인데요. 케벡 대학교 우타이 총장님의 폐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평화, 문화, 사회 정의를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심포지엄은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라기보다 행동을 촉구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은 강화하는 초대였습니다. 평화와 문화, 사회 정의가 먼 열망이 아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의 대화와 성찰 끝에 현대 세계에서 지속되는 평화의 취약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이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주의나 세계 시민의식, 교육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탐구를 하셨으며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변혁적인 교육 그리고 개입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정벽과 문화의 차이, 더욱더 균형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하고 또한 인간과 또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셨습니다. 권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했었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나 지속적인 학습, 사회적인 대화, 모든 소셜미디어의 참여, 투표 등 5가지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이런 개념들은 더 넓은 비전에서 필수적인 동맹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교육을 개인의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또 논의도 하셨는데 사회의 문제를 간과하는 교육은 불완전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대해서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이런 모든 면모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 갱단 폭력, 문화적 갈등을 포함하여 이는 민주주의, 세계 시민의식, 변혁적 교육이 왜 중요한지 논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심포지엄의 성공 위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폴카 교수님, 줄리 베르제론 데 루코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의장이신 지나테세 교수, 그리고 한국경희대학교의 동료 여러분, 주최자님, 발표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공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평화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더욱 유망한 비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평화가 취약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교류와 또 대화를 통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며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총장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와닿았던 거는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촉진하는 행사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오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 문화 사회 정의가 결코 기존의 대의제 정당 정치에 갇혀져 있는 정치로만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민주적으로 이러한 정치 공간들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총장님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직접 라이브로 연설을 해주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민도 많았던 분이십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의 김윤철 교수님 모시고 경희대학교를 대신한 폐회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입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책임져 맡아온 실천교육센터장으로서 회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짜 긴 사흘간 심포지엄이 진행됐지만 사실 준비 기간은 한 1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또 이 행사를 한국 측 준비자로서 아주 애써주신 이승원 박사님께 우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제안해 주신 우리 폴카 교수님과 지나테스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경희대학교를 대신해서 또 드리고자 합니다. 사흘 내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은 놀라움을 가졌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번 행사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심포지엄 진행되는 동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또 학문적이고 실천적으로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학자로서도 그렇고 또 사회실천에 복무하는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한국 사회나 돌아가는 세계를 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기도 했고 또 외롭기도 했는데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식구입니다. 이제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과 낙관의 그런 학문적이고 실천적 도모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학문적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경희대학교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던 우리 경희대학교의 한균태 총장님, 또 키노 스피치도 맡아주셨던 권호병 부총장님, 그리고 또 이 행사를 개최하는 데 여러 실무적인 도움을 주셨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 등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또 우리 전여진 학생 어제 발표자로서도 참여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전여진 학생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마 교수님들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우리 기념사업회 특히 준비하는 기간 또 진행되는 동안 애써주셨던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김성일 센터장님과 이현윤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한국평생교육원의 이지은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아주 행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평생교육원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캐나다의 미란다와 패트릭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관계로 만나고 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폐회 행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폴카 교수와 지나 테세 교수 두 분이 서로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예. 이분 두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제 생각에는 한 분 좀 제가 풀네임은 모르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일부러 프랑스에서 본인의 자비로 직접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드릴게요. 올가 우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폴카 교수와 지나 테세 교수의 마지막 그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시죠.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둘이 항상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길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심포지엄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항상 아메리카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 우리가 토착민들의 영토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착민들과의 관계를 잘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저 말뿐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교, 퀘벡 대학교 또한 엉광카 민족의 미지정 영토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영상을 하나 들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2분짜리 영상입니다. 지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오염 및 전염병, 인간이 우리 세계를 공격한 여파에는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보고에 따르면 우리를 포함해 100만 종 이상의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차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구에 사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80%는 지구 땅의 20%에만 존재합니다. 이 작은 땅이 대부분 원주민 문화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45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원주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는 멸종률이 덜 심각하거나 완전히 방지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더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가 이 행성에 존재하는 동안 내내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지배적인 세계관과 달리 원주민 세계관은 인간과 토지, 환경, 상호 연결된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과의 하나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 및 글로벌 시나리오에는 원주민 세계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남아있는 원주민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마지막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경에 맞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원주민들의 공유하는 세계관을 다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천연 자원을 친척이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지속적인 양방향 대화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필수적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평등과 정의에 대한 순환적 존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혼은 모든 것 안에 깃들여 있으며 인간은 지식은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신뢰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존중과 관대함, 감사와 더불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존재 방식을 다시 확립합시다. 미타쿠의 오에야신, 우리는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토착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토착민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심포지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학교에 계신 수많은 동료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성호님께 특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KDF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말이죠. 사실 이거는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프로젝트 팜플릿을 보시면 저희가 함께 연대하며 어떤 것을 발전해 나가고 싶은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 플랫폼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여러 다른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레에서 동시 통역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많은 후원사들 그리고 그룹들, 연구기관들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업이 아니고 기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국에서 150명의 프레젠터가 저희와 함께 해줬습니다. 이 모든 프레젠터들은 각각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도 있고 다 많은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일차죠. 그리고 몬트리올 쪽에서도 10개나 15개의 세션이 있을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다 송출이 되고요. 이제 몇몇 이들은 그냥 이 프로젝트를 우연히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르게 참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줌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소식을 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 잤거든요. 이제 시차 적응을 못 했어요. 시차 적응 뭔지 아시죠? 저희가 아침 5시에 일어났는데요. 다른 세션 때문에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래서 계속 잠을 잤다 안 잤다 좀 시차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시간짜리 세션이었는데 차별에 대한 세션이었어요. 인종차별 말이죠. 그 세션이 끝나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봤는데 조회수가 77회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전파를 하고 싶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유튜브에 이 모든 세션들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 열린 개방성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 교수님의 이런 애널리시스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인류에 대한 공통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제 진아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수요일에 이 강연을 시작을 하면서 나타샤 까나페 폰텐 시인의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발을 신고 침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데스메의 다이얼로그를 지난 3일 동안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결과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침입을 하면서 또 최악의 경우 전쟁 군화를 신고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디스토피아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좋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자카르에 따르면 531년 전에 1492년에 아비야얄라의 비전을 통해서 그때 현대적인 식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디스토피아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자카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그리고 개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행동을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색다르게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행동의 중요한 요소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식민지성의 사고 방식을 영위하면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전환의 의미도 지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뭔가 위반을 하는 것, 그것을 탈피하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을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식민지성 관념에 우리를 과두는 국경이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식민지성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위반의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미래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변혁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전환 교육이 필요할까요? 한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층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경희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어제 발표를 했던 전수민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도 젠더 기반 능력주의의 연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부장제의 헤게모니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나도 한국의 여성들, 한국 여성 학생들이 이걸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수민 학생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참가자들이 특히나도 평화나 민주주의, 글로벌 시민주의, 그리고 변혁적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파울로 프레레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토피아 없이 교육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또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공간이 아닌 비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함께 공생, 상생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곳입니다. 잘 사는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신인 것이죠.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마틴 루터 킹의 꿈은 행동을 촉구하는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뭔가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는 깨어있는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 교수와 저는 많은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몇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상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공유를 할 수 있기를 그 꿈을 꾸겠습니다. 특히나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와 함께 한국형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꿈꾸겠습니다. 특히나도 경희대학교와는 변혁적 교육, 특히나 전환 교육을 지지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또한 평화를 계속해서 정원서처럼 가꿔 주시기를 꿈꾸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토양을 잘 가꿔 주시고 뿌리를 키워 주시고, 또한 가지를 키울 수 있는 물을 잘 주시고, 계속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평화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불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인 급진적 사랑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취약성,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인류애, 그리고 우리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운명을 위해서 함께 5번째 급진적인 사랑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투 철학, 우분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우리가 함께 하면은 더 강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평화롭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낼 텐데요. 사실 저희는 전부 다 하나의 그룹이죠. 한국 그리고 서울에 계셨던 이제 그룹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팀원들을 전부 다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말이죠. 한 명 한 명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지스틱도 있었고, 기술 지원도 있었고, 동시 통역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도 있었고, 네, 이게 저희 몬트리올 팀입니다. 그리고 패트릭 님이 이제 오른쪽에서 3번째 계신 분인데, 그리고 메린다 님이 저기 위쪽에 계신데, 전부 다 저희 연구 조교들, 그리고 동료들이고 학생들이고요. 온라인으로 이 세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포지엄의 테마의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평화를 택하지 않으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죽음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인간성,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배운 것들을 다시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익,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그 누구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반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남을 해치기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 남들을 소외시키기 위해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학습하는 것이고 버릴 수 있습니다. 재창조하고 인류를 위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참여, 존중, 연대, 한마디로 글로벌 시민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답이나 해결책 또는 이상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오늘 키노츠의 마지막 장에 있었던 단어가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희망을 잃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평화, 문화, 사회정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어떤 그 낙관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고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폐회사 끝나서 오늘 모든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2개의 세션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서울과 제주의 현장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하는 세션이니까 2시부터 함께 해주시고 또 5시 반부터 이 근처 푸드 스토리라는 곳에서 같이 그 네트워크 파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인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춰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기왕이면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나아요? 아니면